네, 안녕하세요. 늘봄 강사를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성인지 감수성으로 시작하는 안전한 늘봄 교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계 존중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늘봄 강사가 현장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계란 무엇일까? 또 초등 저학년은 경계를 어떻게 인식할까? 세 번째, 강사는 어떤 기준으로 지켜야 할까? 이 질문을 중심으로 강사의 전문적인 태도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경계 존중에 의해 늘봄 강사가 실천하는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경계의 개념을 이해하고 경계 존중을 통해 안전한 교실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수립할 수 있다입니다. 첫 번째로 경계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 경계의 종류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그 경계를 존중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디지털 세상에서 경계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퀴즈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경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경계가 무엇일까요? 경계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분간되는 한계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경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계가 국경선이 있을 텐데요. 국경선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그 국경선을 함부로 넘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렇죠. 전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경계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할까요?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뿐만이 아니라 심리적, 신체적 안전선을 의미합니다. 물리적으로 멀다, 가깝다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 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분 짓는다는 의미뿐만이 아니고 경계를 통해 나의 안전을 확보하고 타인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의 경계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느낌으로 그 경계를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초등 저학년은 서로 같이 경계 없이 경계가 무너진 상태의 활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나 더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셨다면 1, 2, 3번 의자 중에 몇 번에 앉으실 건가요? 네, 아마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2번에 앉으신다고 하실 거예요. 저도 2번에 앉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네, 1번과 3번 옆에는 타인이 앉아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 옆에 앉는 것이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 대부분은 2번을 선택할 것입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갔더니 1번 옆에 있는 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1번에 앉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람 사이에 경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느낌 기반으로 경계를 인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대중교통을 탈 때도 타인과의 거리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나를 보호하고자 또 타인에 대해서 그 경계를 침해하지 않고자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요? 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예로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항상 변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 사이의 경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체적 경계가 있습니다. 신체적 경계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신체 접촉이 가능한 경계입니다. 우리가 흔히 스킨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타인과의 신체 접촉이 가능한 경계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에 따라 그 경계는 달라집니다. 또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날의 기분, 그 시간의 상황에 따라 그 경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각적 경계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신체 부위를 쳐다보는 행위에 대한 경계입니다. 타인의 신체 부위, 어느 부위든 함부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 또한 경계를 넘어서는 행동이 됩니다. 세 번째는 언어적 경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로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마음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경계를 넘어서는 말들은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초등 저학년들에게는 보호방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방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보호방울을 터뜨리는 행위가 말하지 않고 허락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진다거나 그 친구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거나 함부로 다른 사람의 몸을 본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통해 그 보호방울은 터지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 보호방울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게 경계 존중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학생들에게. 그러면 그 경계를 존중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친구의 손을 잡고 싶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동의 구하기. 동의 구하는 방법은 물어보는 겁니다. 나 너랑 손 잡고 싶은데 손 잡아도 돼?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것은 또래 간뿐만이 아니고 강사와 학생들 간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학생의 우리가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에게 머리를 쓰다듬는다든지 등을 쓰다듬는다든지 손을 잡는다든지 하는 스킨십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스킨십은 관계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경계 존중을 하지 않는 선에서 행해진다면 학생들은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신체를 강사님들도 손을 잡고 싶다거나 안고 싶다거나 했을 때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학생들이 경계 존중을 생활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또래 간에 친구의 손을 잡고 싶을 때 동의를 구합니다. 물어봅니다. 손 잡아도 돼? 그럼 두 번째가 뭘까요?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좋다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대답할 때까지 좋다 싫다 대답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대답을 안 할 경우도 있죠.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은 허락이 아닙니다. 그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다고 하면 좋은 것, 싫다고 하면 싫다는
그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나의 감정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감정도 중요하다는 것. 공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 학생들은 종종 야 됐어 이제 너랑 안 놀아 라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설명해 주세요. 네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그 행동이 하기 싫을 뿐이야. 지금. 예를 들어 내 손이 지금 땀이 많이 났어? 그러면 잡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용하는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동의의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도 상대가 싫다고 하면 받아들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용. 이 수용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제안을 하거나 허락을 구할 때 상대가 노라고 했을 때의 그 감정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래야 나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하는 연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을 내서 거절하는 연습하는 학생들 간 또는 강사님과 학생들 사이에 거절과 수용을 연습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의 감정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가만히 있는 것은 동의가 아님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가만히 있었잖아. 그럼 좋다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건 동의가 아니에요. 그건 거절의 의미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락을 구한 사람이 아주 힘이 센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친구가 싫어할까 봐 그럴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건 동의가 아님을 반드시 알아차리고 그것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매번 해야 된다는 거. 어제 물어봤으니까 오늘은 괜찮겠지가 아니고 어제 따로 오늘 따로 매번 반복해서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꼭 반복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동의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것이 왜 너 싫으면 싫다고 말해야지 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싫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잘못한 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친구보다 더 힘이 세거나 권력이 있거나 할 경우는 말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절대 이 싫다고 말하는 사람을 잘못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피해자에게 모든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좋을 때는 좋다고 싫을 때는 싫다고 표현하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거절 의사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무조건 물어보지 않고 스킨십을 한다거나 좀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조금 서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 학생들이 성장하는 과정이고 그것이 서로 간에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디지털 세상에서의 경계 존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의 초등 저학년들은 뱃속에서부터 디지털 세상을 접하고 태어났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접하고 TV를 접하고 많은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세상에서 경계를 존중하는 연습을 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진을 허락 없이 찍지 않기. 반드시 사진을 찍을 때도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 사진이 얼굴뿐만이 아니고 신체 부위 어디든 다른 사람의 허락 없이 사진을 찍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놀린다고 같은 반 친구들을 몰래 찍거나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은 절대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함부로 공유하지 않게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찍는 데는 허락받았는데요? 하고 SNS나 단톡방에 공유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촬영과 공유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촬영을 허락했다고 해서 그것을 공유하는 것까지 허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이 포함된 또 본인이 포함된 영상이나 사진을 함부로 올렸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는 건 좋으나 너무 부정적으로만 알려주시지는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온라인상에서 좋은 뜻으로 호의를 베풀 때 그걸 의심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기프티콘을 준다든지 게임 아이템을 준다든지 하면서 접근해 온라인 그루밍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온라인상에서 생각지도 않은 호의를 베푸는 것은 좋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늘봄 교실을 위해서 우리 강사님들이 어떤 약속을 하면 좋을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관찰자가 되어주세요. 학생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피고 힘의 불균형이나 일방적인 접촉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아주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늘봄 교실은 단순히 수업을 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생활을 하는 공간이므로 강사님들께서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주의 깊게 살펴서 그들 사이에서 성평등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경계 존중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주세요. 학생들의 마음을 공감하되 규칙과 경계에 대해 명확히 하고 동의, 수용, 거절 연습을 하게 해주세요. 경계 존중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 그 학생들의 마음은 충분히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에서 정한 규칙과 서로의 경계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동의하고 그 동의를 구하고 또 그 구한 내용에 대해서 거절이든 수용이든 그것을 수용하는 연습이 필요하며 또 허락을 구할 때 항상 허락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절 연습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자기 성찰을 통해 성장하세요. 끊임없는 성찰을 통해 경계 존중이 생활화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또한 많은 고정관념들이 있고 수시로 그런 고정관념들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사 여러분들도 지속적으로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선생님이 잘못하셨잖아요 가 아니라 실수할 수 있으니 그런 실수를 다시 하지 않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그 경계 존중이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강사님 생활 속에서 안정이 되어야 그것이 그대로 늘봄 교실 학생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학습한 내용을 퀴즈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들과 친해지기 위해서라면 신체 접촉은 상황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X입니다. 친해지는 것과 경계는 별개이고 경계 존중이 항상 우선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스킨십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도구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경계를 무너뜨리는 행동으로 친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경계를 존중하면서 학생들과의 스킨십을 해본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 가지 인사하는 스킨십을 정해놓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하이파이브를 한다든지 악수를 한다든지 포옹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주고 그날 하고 싶은 인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훨씬 더 존중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음 중 경계 존중을 하기 위한 말로 적절한 것은 그 정도는 괜찮아. 친구끼리 장난인데 뭘 그래? 불편하면 말해도 괜찮아. 싫다고 안 했잖아. 네. 그 정도 괜찮아는 없습니다. 항상 행위자 기준이 아니고 그 행위를 한 사람의 감정이 중요합니다. 나는 장난으로 아니면 좋은 뜻으로 했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불쾌함을 느꼈다면 그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합니다. 친구끼리 장난인데 뭘 그래? 친구끼리일수록 경계를 존중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그 관계를 오래 유지하려면 경계 존중은 필수입니다. 싫다고 안 했다고 동의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면 말해도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동의가 필요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동의가 아닙니다. 하지만 싫을 땐 싫다고 표현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친구가 싫어하는 행동을 장난이라고 주장하는 학생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요? 내가 좋아도 상대방이 싫으면 그건 장난이 아니야. 그런 행동은 친구를 존중하는 행동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말씀드렸듯이 모든 상황에서 성폭력이야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친구들끼리 경계 존중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할 시간을 주시고 그 실수를 했다면 그 실수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강사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강사가 어떤 입장에서 어떤 태도로 말을 하냐에 따라 학생들의 생각과 태도도 달라집니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태도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고 성인지 감성을 높여 그에 맞는 언어를 구사하고 그에 적절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차시 동안 성인지 감성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계시는 내용도 있으시고 실천하는 내용도 있으실 텐데 혹시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늘봄교실 교육에서 적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연습입니다. 끊임없이 연습하지 않으면 이것이 안정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강사님 스스로
점검하고 성찰하고 실천하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늘봄 교실이 안전하게 학생들이 안전하게 느낄 수 있고 강사님도 안전한 분위기에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